57회 전기기능장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파이가 파이 맥시멈 사인 오메가 t인 정연파를 변화한 자석이 권수 n인 코일과 쇠교할 때 유기 기전력에 대한 위상은 자속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가? 기준이 바로 자속 파이 맥시멈 파이 m의 사인 오메가 t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의 위상차를 가지는가? 바로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에 근거해서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라는 식에서 마이너스 n의 시간 dt분의 d에 파이 대신에 파이 맥시멈의 사인 오메가 t를 이렇게 넣죠. 자, 그러면은 dt분의 d 미분입니다. 그 중에 특히 사인에 대한 사항. 사인은 사인 오메가 t를 갖다가 미분하게 되면 뭐 나와요?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오고 앞쪽에 있는 오메가가 t 앞에 있는 오메가가 앞으로 나가죠. 이게 기본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n의 파이 맥시멈 그냥 두고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요 마이너스는 결론적으로 몇 도예요? 180도 늦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의 차이가 90도와의 플러스 90도에 있는 것 차이다. 그럼 요 90도하고 마이너스 180도하고 결론은 얼마다? n의 파이 맥시멈 오메가의 사인 오메가 t 했는 거를 마이너스 90도 했는 거와 같다. 그래야만 앞에 있는 얘와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즉 자속과 위상 차이가 얼마만큼 난다? 90도만큼 난다. 즉 마이너스 90도가 되니까 2분의 파이만큼 느리다 해갖고 2번이 되겠죠. 자, 이것도 입력이 이게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파이 맥시멈 코사인 오메가 t를 갖다가 만약에 입력을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입력으로 집어넣었다. 그럼 이의 값은 마이너스 n의 dt분의 d 파이 맥시멈의 코사인 오메가 t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게 되면은 사인 오메가 t로 일단 바뀌어지죠. 그리고 t 앞에 있는 오메가가 앞으로 나오고 코에서 싸러 갈 때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n의 파이 맥시멈의 마이너스 오메가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와 얘가 없어지겠죠. 없어지니까 얼마나 차이 나요? n의 파이 맥시멈의 오메가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죠. 즉 얘도 어때요? 입력을 코사인 오메가 t니까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의 플러스 90도하고 같죠? 얘도 요거만큼 90도만큼 늦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전력의 위상은 자속에 비해서 얼마만큼 느리다? 90도만큼 늦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2번은 단상 반파 위상지역 정유회로에서 형태가 뭐다? 반파다. 그러면은 220에 60회를 찔렀습니다. 그랬을 때 단상 교류 전압의 위상각을 60도로 하면은 반파 정유회로를 갖다 하면은 평균 전압 얼마냐? ED는 반파니까 파이분의 루트 2의 2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게 기본형이 되죠. 그럼 여기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온다? 0.452가 나온다. 이래야 된다. 그러면 0.45의 실효값이 얼마? 220.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60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약 74.25 25V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이거는 반파일 때 그렇고 이 단상 전파일 때는 식이 이것도 이제 그 저항만이냐 아니면은 유도성이냐에 따라서 공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저항만의 부하일 때는 E는 파이분의 2 루트 2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되니까 얘와 얘가 약분이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얼마다? 0.452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런 형태로 공식을 쓸 수가 있고 유도성일 경우에는 E는 파이분의 2 루트 2의 2 해주고 이게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1 플러스가 필요 없죠. 유도성일 경우에는 이렇게 코사인 알파 되니까 0.92의 코사인 알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항만일 경우하고 유도성일 경우하고 여기 식이 달라진다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3번에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에서 연산의 결과가 중간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두는 걸 갖다가 바로 뭐라 그런다? accumulator 해갖고 ACC 누상기라 그러죠. 그죠? 자, 이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한번 보면은 먼저 이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대한 종류들이나 이런 거를 한번 보면은 메모리 주소는 주기억 장치에 접근하기 위한 주기억 장치의 번지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주소 어드레싱 레지스터가 되고요. 버퍼 레지스터는 입력 또는 출력할 자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명령,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고 그러죠. 주기억 장치에서 인출할 명령 코드를 갖다가 기억하는 거고. 프로그램 계수기 PC라 그러죠.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 수행할 명령에 저장된 주기억 장치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될 것이고요. 누상기, 어쿠뮬레이터라 그러죠. 연산 수행 결과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로 연산의 중심이 됩니다. 즉 일시적으로 연산해놨는 걸 갖다가 기억하는 걸 얘기를 하고 범용 레지스터 해서 명령 수행 도중에 발생하는 광범위한 자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고요. 그리고 처리기 상태 워드 PSWR을 그러죠.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중앙 처리 장치의 상태 정보를 갖다가 기억하는 거. 그리고 메이저 상태 레지스터가 처리기에서 수행적인 일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는 거. 시프트 레지스터 내부에 기억된 신호를 1비트 단위로 왼쪽이나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시프트 시키는 거고 색인 인덱스 레지스터라 그러죠. 색인 주소 지정 방식에서 색인 번지 값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기준 레지스터에서 주기억 장치에 기억된 특정 자료에 대한 재배치 이전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거 상태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그리고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같은 경우도 같이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동기발전기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게 동기기는 어떻게 써요? E는 4.44의 KW의 F의 W 파이 이렇게 쓰죠. 특히 여기에 있는 KW가 바로 뭐예요? 권선계수입니다. 그죠? 이건 주파수고, 이거는 한 상당 번수가 되고, 1상당. 이게 한 상당의 권수이면서 한 상당의 자속이기 때문에 이 값은 무슨 값이다? 상전압이 돼요. 동기기는 Y결선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압은 무조건 상전압이 된다. 여기서 권선계수도 보통 두 가지로 나눠주죠. 분포계수와 KD. Q의 사인에 EMQ분의 파이에 사인에 EM분의 파이로 표시하는 분포계수가 있고 그 다음 단절계수 있죠.
KP로 표현하죠. 사인의 2분의 베타 파이로 표시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얘도 한 0.95, 얘도 한 0.95 이러니까 전체 권선계수는 0.9 정도로 돼요. 결론은 0.9가 들어가면은 상전압 값은 낮아질 수밖에 뿐이겠죠. 그래서 이런 분포권을 하게 되면 되는 게 바로 파형을 개선하고, 그리고 또한 권선의 리액턴스를 갖다가 이거는 작아져야 되겠죠. 또한 집중권에 비해서 합성 유도 기전력이 항상 어떻다? 크기가 0.9가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거보다는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걸. 대신에 좋아지는 점이 바로 뭐다? 이러한 파형 개선 효과가 누설 리액턴스가 작아진다든가, 그리고 유도 기전력의 값이 낮아진다든가, 이건 단점이 되겠죠. 요거는 장점이 되고. 그래서 이게 분포권을 하면 좋은 점이 바로 2번이 파형이 좋아진다라가 되겠죠. 5번 같은 경우는요, 5번은 60Hz 4극 3상 유도 전동기의 슬립이 4%라 그러면은 회전수는 얼마 되는가? 즉 회전수 N은 1-S의 P분의 120F란 이 식을 써야 되겠죠. 1- 슬립이 4%니까 0.04, 극수가 4극이고 120에 주파수 60 넣으니까 1728이 나오네요. 그죠? RPM 2번 되겠죠. 그 다음에 인버터의 스위칭 소자와 역병렬 접속된 다이오드에 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을 묻습니다. 자, 인버터 스위칭 소자에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요 스위칭 소자 T1, T2, T3, T4 단상 인버터 회로입니다. 여기서 역병렬되어 있는 이 다이오드 D1, D2, D3, D4의 역할이 뭐냐를 묻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얘가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스위칭 소자에 걸리는 이 부하에서 전원으로,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회생될 때 하나의 바로 반대로 가는, 현재는 스위칭 될 때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흐르겠죠. 그렇지만도 반대로 회생될 때는 여기서 이 통로를 타고 전원으로 회생시켜 줄 수가 있는 역할이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2번이 됩니다. 이것도 인버터의 스위칭 소자가 전원으로 에너지가 회생될 때 하나의 경로가 되는 걸 갖다가 여기서 역병렬 접속된 다이오드가 되는 것이다. 자, 셀룰라 덕트에 대한 부속품은 제 몇 종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기본 아무 특정이나 기택이 없어요. 그럼 몇 종 접지 공사 해야 돼요? 기본 3종 접지 공사죠? 셀룰라 덕트 같은 경우. 그래서 셀룰라 덕트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옥내에 건조한 장소나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에 보통 설치하죠. 옥내에 건조한 장소나 은폐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데 하거나, 그리고 점검할 수 있는 없는 은폐 장소로서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로서 콘크리트 바닥 내에 매세라는, 콘크리트 바닥 내에 매세라는 이런 데에서 쓰는 게 바로 셀룰라 덕트가 되겠죠. 보통 사용되는 전압은 몇 볼트예요? 400V 미만이어야 되고, 접지공사는 제3종 접지공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전련 전선으로서는 얼마? 10스키아 이하의 전선을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단선은 요까지, 단선은 여기까지. 그 이상은 뭘 써야 돼요? 연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연선 사용. 그리고 당연히 관내에서는 전선 접속점을 갖다가 만들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있고요. 또한 이것도 금속 덕트와 똑같이 얼마? 관내단 면적의 20%까지 가능하고, 제어용 배선일 경우에는 얼마까지? 50%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덕트의 종단부는
폐쇄해야 되고, 뭐 이건 앞에 금속 덕트나 기타 이런 거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속품의 관 두께는 기본 1.6mm 이상의 두께여야 된다. 왜? 콘크리트 벽 바닥에 매설 해야 되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워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8번 같은 경우는 RLC 직렬회로에서 L 및 C의 값을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은 직렬회로니까 R, L, C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R 값을 이렇게 키웠을 경우에 변화시킬 때 그 변화시킬 걸 올바르게 설명한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RLC 직렬회로니까 당연히 공진주파수가 존재하겠죠. 공진주파수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로 표현합니다. 고로 L과 C 값에 의해서 주파수 영향을 받지 R 값하고는 관계가 없죠. 고로 공진주파수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줍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선택도라 그러죠. 요즘은 양호도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Q 혹은 전압 확대율 혹은 양호도라 그럽니다. R분의 1의 루트 C분의 L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R 값이 커지니까 당연히 양호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감소하겠죠. 그래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르니까 답은 어쨌든 3번이 되고, 양호도는 커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작아집니다. 이게 RLC 직렬회로가 아니라 RLC 병렬회로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공진주파수는 직렬이든 병렬이든 똑같죠. 근데 병렬 시에는 뭐가 달라져요? 양호도가 달라지죠. 선택도 즉 요거는 역수를 취하게 됩니다. L분의 C 되니까 R 값이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양호도 값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렬에 해당되는 사항이 된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9번에 삼상 권선형 유도지 언덕이의 2차 회로에 저항을 삽입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묻습니다. 자, 2차 회로에 저항 삽입하는 것은 바로 2차 저항 제어법이 되겠죠. 속도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때문에? 2차 저항을 갖다가 삽입하는 것은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해서, 즉 기동 토크를 갖다가 크게 하거나, 또한 그리고 2차 저항 제어법, 또 그리고 2차 여자법도 있죠. 속도 제어하는 방법에 또 이것도 있죠. 그래서 속도 제어를 하거나 기동 토크를 크게 하거나, 또한 이걸 넣어줌으로 해서 기동 전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 저항을 삽입하는 목적이 되겠죠. 특히 이거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비례취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진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종의 메모리를 갖다가 뭐라 그러는가? 레지스터라 그러죠.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바로 이진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플립플롭의 집합입니다. 이진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는 플립플롭의 집합체다. 보시면 되겠죠. 자, 11번은 두 개의 단상 변압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연결해서 최대 사용전압 얼마짜리 6600에 갖다가 고압 전동기를 권선과 대지 사이에 전련 내력 시험을 할 경우에 입력 전압 여기 있는 요 V하고 시험 전압 E를 갖다가 각각 구해라. 그럼 자, 여기에 일단 얼마짜리예요? 6600짜리죠. 6600짜리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기준이 전련 내력 시험 전압은 7000V 이하일 경우에는 몇 배? 1.5배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9900V가 되겠죠. 즉 시험 전압 E 값은 9900V다. 그럼 9900 있는 거 보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일단 2번입니다. 그죠? 2번인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입력 전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 회로를 보면은 출력 쪽에 있는 요 변압기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출력 쪽은 서로 직렬 연결이 되어 있고 입력 쪽은 서로 병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2차를 1차로 환산을 별도로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전압 V는 다시 말하면 V1 전압이죠. 권수비 A의 V2다. 권수비의 값이 얼마냐? 200에 6000. 그러니까 2차분의 1차니까 6000분의 200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2차 전압은 얼마예요? 9900입니다. 그죠? 시험 전압이 2차 전압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가 이 변압기가 현재 요 전압은 두 개가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전압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쪽으로 변환시키면 각각의 전압으로 변형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대 중 한 대에 해당이 되니까 절반으로 나눈다. 즉 2분의 1을 한다 이 말이죠. 요건 전체 전압이고 여기서는 반대 한 대만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전압값이 얼마 된다? 165V가 된다. 시험 전압은. 자, 1차 전압은요. 그래서 2번이 되는 것이다. 자, 진상용 고압 콘덴서의 방전 코일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방전 코일 묻습니다. 자, 진상용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상 콘덴서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회로가 이래 되어 있죠. 이게 전력용 콘덴서고 이 사이에 DC, 디스차지 해서 방전 코일이 있고 얘는 SR 해서 직렬 리액터입니다. 이렇게 하죠. 이 방전 코일은 바로 여기에서 저장되어 있는 잔류 전하를 갖다가 방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래서 뭐 고압용 같은 경우는 60초 이내에 몇 볼트 이하로 떨어져야 되고 저압용 같은 경우는 뭐 3분 이내에 얼마 이하로 떨어져라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직렬 리액터, 시리얼 리액터, 직렬 리액터는 바로 제5 고주파를 갖다가 제거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이 되고요. 그리고 원래 이 진상용 고압 콘덴서의 주 목적은 바로 역률 개선이죠. 특히 여기서 방전 코일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에 필요하다. 자, 그리고 13번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기 때문에 항상 리프레시가 필요한 걸 갖다가 바로 다이나믹 램, D램이라 그러죠. 거기에 비해서 S램은 이게 그 리프레시 자체가 불필요한 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속도는 빠르나 셀 구조 자체를 갖다가 복잡하기 때문에 집적도가 떨어지고 얘는 그 집적도는 굉장히 높으나 항상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리프레시를 해줘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P롬 같은 경우는 뭐 프로그램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일종의 롬이고 뭐 일본에 있는 롬은 전원 자체가 인가되지 않더라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메모리가 된다. 14번은 100V 25W와 100V 50W의 전구가 있다. 이거를 직렬로 접속해서 하면은 합성저항이 얼마냐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구가 두 개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는 25W고 하나는 50W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항값을 구하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최초에 있는 100에 25W니까 전력 자체가 P 이꼬르 R분의 V 자승이라는 요 식에서 뭘 구해야 됩니까? 저항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R은 25W짜리는 P분의 V 제곱이니까 전력이 25고 전압이 100 하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면은 400옴이 나오네요. 400옴. 그러면 R50짜리는 50W짜리는 50분의 100 제곱하니까 이건 얼마? 200옴이 나온다. 그럼 두 개 더 하니까 얼마 돼요? 600옴 되겠죠. 4번이 답이다. 예. 0.6에 1kV, 5가 잘못 들어갔네요. 그죠? 1kV 비닐전련 비닐시스 케이블의 비닐시스 제어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이걸 CVV라고 표현을 하죠. 2번이 되고요. 1번에 있는 VCT 같은 경우는 바로 0.6에 1kV에 0.6에 1kV 비닐전련 비닐캡타이어 케이블 비닐전련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의 약자가 되고 NF와 NR도 보면은 NF 같은 경우는 300에 500에 500V용 기기 배선용 유연성 단심 비닐 전련 전선 기기 배선용 유연성 단심 비닐 전련 전선 단심 비닐 전련 전선 이거 몇 도짜리? 70도씨까지 견디는 거. NRI도 300에 500V짜리 기기 배선용 여기서 유연성만 빠져요. 단심 비닐 전련 전선 단심 비닐 전련 전선 이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대신에 온도 자체도 이것도 70도씩 똑같습니다. 이것만 빠져 있다는 거. (16번에) 정연파 결의의 시력값을 계산하는 식 바로 몇 번 돼요? 3번 되죠? 즉 i는 주기분의 1에 인테그랄 제로에서 주기까지 에다가 전류 제곱의 dt 즉 이 말은 뭐다? 순식값의 제곱의 평균의 제곱근을 갖다가 표시를 한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예를 되니까 한 주기가 여기 2파이죠. 2파이분의 1에 제로에서 2파이에 있는 게 I 맥시멈의 사인 세타 혹은 사인 t 이래갖고 제곱의 dt 이래 들어가겠죠. 그런데 가면 나중에 나오는 값이 얼마 나와요? 루트 2분의 I 맥시멈 돼요. 그러니까 0.707의 I 맥시멈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다. (17번은) 두 개의 전하 Q1, Q2를 거리 R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갖다가 옳게 표현한 것을 설명해라. 힘의 크기는 힘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 S분의 1의 R 제곱에 Q1, Q2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나오더라? 9 곱하기 10의 구승에 입실론 S만 남죠. R 제곱에 Q1, Q2 이래 되니까 바로 힘은 어디에 대해서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R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R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게 4번 답이 되겠죠. 물론 유전율에 대해서도 반비례하게 된다는 거.
자, 18번은 이진수가 이렇게 돼 있다. 16진수로 표현해라. 자, 이진수에서 16진수로 표현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해요. 즉, 이진수에서 4비트씩 자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4비트씩 잘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4개,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해내는 겁니다. 즉, 1010이니까 뭐 돼요? 우리 10진수로 하면 10 나오죠. 다시 말하면 그게 영어로 표현하니까 A가 되고, 요거는 F, 요것도 A, 요것도 F. 이래갖고 몇 진수 된다? 16진수 되니까 FA 16진수로 되어 있는 이게 1번이 되겠죠. 의외로 간단하게 풀립니다. 이진수에서 16진수로 변환시킬 때는. 자, 19번도 사극직육 분권전동기입니다. 분권전동기. 전기자의 단중 팍권 권선으로 된 420개의 도체가 있다. 여기에 1극당 0.025웨버의 자속을 가지고 1400rpm으로 회전시킬 때 발생하는 역기전력의 단자전압과 역기전압과 단자전압을 구해라. 그러면은 단자전압이니까 분권 전동기죠. 고로 전동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E-IARA 이렇게 쓰겠죠. 여기에 있는 E 값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원래 이게 E 값은 V-IARA 이렇게 써야 돼요. 단자전압에서.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바로 단자전압 V다. 고로 E 플러스 IARA. 여기서 역기전력이니까 이걸 EB 혹은 뭐 EC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뭐부터 구해야 된다? 역기전력부터 먼저 구하자. 역기전력 EB는 60A의 PZ 파이 N이라는 요 식을 쓰면 되겠죠. 60에 여기서 단중 팍권이라 그랬죠. 그러면 병렬 회로수는 항상 몇 개예요? 2가 되겠죠. 극수가 4극이고 전기자 도체수가 420, 자속 파이가 0.025, RPM이 1400rpm. 이래 하니까 이게 역기전력의 값이 490V가 나와요. 490V가 나오니까 여기서 단자전압은 490 플러스 전기자 저항이 0.2고 전류가 50이죠. 하니까 얼마? 500V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도 보면은 딱 표시가 나겠죠. 전동기입니다. 전동기는 전기를 공급해 가지고 회전시키는 거죠. 고로 공급하는 게 더 많아요? 아니면은 발전되는 게 더 많아요? 당연히 공급하는 단자전압이 높습니다. 즉 여기께 높아야 되고요. 역기전력 값이 낮아야 됩니다. 그것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느냐? 아니죠. 바로 전기자 저항과 전기자 전류에 의한 전압 강화만 일어나니까 요거만큼의 차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굳이 이렇게 계산을 다 하지 않더라도 딱 보니까 답은 뭐일 가능성이 많다. 단자전압이 커야 되고 단자전압이 있고 그리고 역기전력이 있다. 단자전압하고 역기전력이 있다. 그럼 요게 요런 형태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바로 1번이 된다. 자, 20번. 20극의 성형, 20극의 360rpm 삼상 동기발전기가 있다. 전 슬롯수가 180, 2층권의 전기자 코일의 4고, 그리고 전기자 권선은 성형이다. 성형이라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바로 Y결선이라는 말이죠. 그죠? Y결선인 성간전압하고 상전압 사이에 차가 발생한다. 뭐 이런 차가 존재한다. 당장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또한 단자전압이 6600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원래 동기발전기 구하는 식 E는 4.44 kW의 FW 파이라는 식을 씁니다. 자, 여기서 요 전압이 일단 무슨 전압이어야 돼요? 상전압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한상의 권수여야 되고, 이건 권성계수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한상의 자속이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없는 게 뭐가 없다? 권성계수 있고, 단자전압 나왔고, 여기에서 뭐, 한 상당권수가 안 나와 있죠.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하자? 상당권수 W는 한 상당권수니까 전슬롯수와 여기에 2층권에 한 개당 4개의 코일 권수를 가지니까 한 상당이니까 바로 3상으로 나눠야 되겠죠. 3상에 이거를 코일은 이런 모양을 뜻하니까 양쪽 군데 다 들어가니까 항상 2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당 권수의 크기가 얼마다? 240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내가 파이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4.44의 kW 권성계수가 0.99 주파수 안 나와 있죠. 그래서 NS는 P분의 120F라는 요 식에서 주파수 F를 구하니까 120의 NS분의 극수 나오죠. 동기속도가 360 극수가 20극 하니까 이게 주파수가 60Hz 나오네요. 60Hz. 그럼 여기가 60Hz 되겠죠. 그리고 W 값이 여기 방금 구했습니다. 240. 자, 그 다음 요거 할 때 요거 조심해요. 요게 상전압이니까 저기서는 단자전압이 6600 돼 있죠. 그럼 단자전압은 6600을 얼마로? 루트 3으로 나눠줬는 값이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자속이 0.0662 웨버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2번 되겠죠. 자, 21번 같은 경우는 동기역 RS 플립플롭을 이용한 JK 플립플롭이 어떻게 동작되는가, 동작이 어떻게 개선됐는가를 갖다가 알아내는 거죠. RS 플립플롭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뭐예요? 뭐 SR 하든지 뭐 R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Q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게 0, 0, 1, 1, 0, 1, 0, 1 이래 되니까 요거는 당연히 뭐 현 상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죠. 뭐 QN 이런 식으로, 그죠? 셋이 0니까 이건 0 나오고 셋이 1이니까 이것도 출력 자체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금지 상태였죠. RS 플립플롭에서 이거를 개선했는 게 바로 뭐다? JK 플립플롭이다 이거지. 출력 1이 되면은 0, 0, 1, 1, 0, 1, 0, 1 이래 되니까 얘의 상태는 처음의 상태 뭐 QN, 얘도 0, 얘는 1 되는데 여기서는 1, 1이 들어가게 되면 처음 있는 상태를 반전하는 게 나오는 게 바로 이게 개선했는 게 바로 JK 플립플롭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여기서 CP 클럭은요, 클럭은 항상 상승해 있지. 즉 1일 때만 출력이 나옵니다. 고로 답이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JK 플립플롭에 해당되는 진리표의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코일에 단상 100V의 전압을 가하면 30A가 흐르고 1.8kW의 전력을 소비한다. 이 코일과 병렬로 콘덴서를 접속하여 회로의 합성 역률을 100%로 하기 위해서는 용량 리액턴스의 값은 약 몇 옴이어야 되는가? 원래 코일이 있으면 코일 안에는 어떤 게 있어요? 저항하고 코일하고 이렇게 같이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코일이 가지고 있는, 물론 이 중에서 저항값은 작고 L값이 크죠? 이렇게 됐는데다가 뭐를, 이때 흐르고 있는 전류가 얼마였다? 30A에 1.8kW의 전력을 소비한다라고 했습니다. 1.8kW가 뭐예요? 유효 전력이죠. 고로 여기에 저항에 소비되고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코일과 병렬로, 얘와 병렬로 콘덴서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C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합성 역률을 100%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고로 이 L과 C를 서로 뭐 한다? 공진시켜가지고 용량을 같게 만들어서 뭘 하겠다? 순수 저항만 남도록 하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합성 역률이 100%란 말은 코사인 세타를 100%로 하겠다는 얘기는 XL 값하고 XC 값을 같게 하겠다는 얘기하고 같다. 고로 유효 전력에 보면은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 플러스 무효 전력의 벡터적 합이다. 그럼 여기서 이 무효 전력은 I 자승 X로 표현하겠죠. 혹은 뭐 X분의 V 제곱, 물론 요 전 단계가 VI의 사인 세타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요 식에서 무효 전력을 한번 보면은, 무효 전력은 당연히 피상 전력에다가 유효 전력을 빼면 된다 이거지. 그럼 피상 전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100V하고 30A 두 개가 하면 바로 VI에 해당이 되니까 100V 곱하기 30A 했는 거에다가 1.8kW니까 1800을 뺀다.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 2400바가 나온다. 무효 전력으로. 그럼 여기서 용량성 리액턴스를 구해야 되니까, 이건 병렬이니까 여기서 어떤 식을 써야 돼요? 이 식을 써야 됩니다. 그죠? 그 이유는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이나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X값을 구하니까 X는 PR분의 V제곱 하면 되겠죠. 2400분의 전압이 100V 하니까 리액턴스 X값은 4.16옴이 된다. 그래서 4.17 3번이 답이겠죠. (23번은요) 다음 전력계통의 기기 중에서 전력 레벨을 가장 낮게 잡고 있는 게 뭐냐, 이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피렉이라든가 애자라든가 변압기 부싱, 변압기 권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통 내에서 보통 그 각종 기기나 기구 등의 상호간에 적정한 전력 강도를 갖다 지니게끔 한 다음에 이것을 상호 계통적으로 합리적으로 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전력 협조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바로 뭐다? 피레기입니다. 피레기는 낙뢰가 내습했을 때 이상 전류를 갖다가 방전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전력 레벨을 낮게 잡아놨는 게 바로 피레기고, 그 다음에 변압기, 기기 부싱, 결합 콘덴서, 그리고 선로 애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번 되고요. 24번에 주상 변압기를 설치할 때 작업을 간단하고 장주하는데 재료가 덜 들어서 좋으나 전주 윗부분에는 무게가 가해지므로 보통 20에서 30kV 정도의
변압기로 널리 쓰이는 방법을 갖다가 행거밴드법이라 그럽니다. 행거밴드 2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고정하는 방법은 행거밴드에 의한 방법도 있고, 또한 그 변압기 행거밴드를 이용하지 못할 때는 변대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변압기 변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뭐 1차 측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전선이나 기타 이런 거는 고압 전련 전선이나 클로프렌 외장 케이블 쓰고, 2차 측에는 주로 OW, 옥외용 비닐 전련 전선이나 아니면은 비닐 외장 케이블을 갖다가 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5번도 변압기의 전격을 정의한 것으로 가장 옳은 거, 전격이라는 것은 바로 전격 2차 전압은 명판에 기재되어 있는 2차 권선의 전압, 권선의 단자 전압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전격에 대한 표시고요. 그리고 유효 전력을 킬로와트로 표시하는 것이 킬로와트 되어 있는데, 이게 변압기 출력은 킬로와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kVA라든가 뭐 MVA라든가 이런 형태의 것을 주로 많이 쓰죠. 즉 VA, 피상 전력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 전격의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회로 자체를 병렬로 연결한다는 것은 전류를 분압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분압시킨다는 얘기는 과전류에 대해서 그만큼 강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그러니까 순방향 전류를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직렬은 전압을 분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무엇 때문에? 과전압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닥 통풍형 혹은 바닥 밀폐형 두 가지 복합 채널형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립 금속 구조로 폭이 150mm 이하이며 주 케이블 트레이로부터 말단까지를 갖다가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케이블 트레이 형태를 갖다가 이건 뭐라 그런다? 통풍 채널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뭐 채널형 케이블 트레이키에서 바닥 통풍형과 바닥 밀폐형도 있고요. 그리고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에서 레더형 케이블 트레이입니다. 길이 방향의 양측면 레일을 각각의 가로 방향 부재로 연결한 조립 금속 구조가 될 수가 있고요. 바닥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도 있고요. 일체식 또는 분리식 직선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트로우형 케이블 트레이도 있습니다. 일체식 또는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데 폭이 얼마? 100mm를 초과하는 조립 금속 구조를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되고요. 채널형 케이블 트레이는 여기서처럼 치수가 얼마? 150mm 이하인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다.